네,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달콤 알티플랜 파일을 읽는 연습을 해봤는데, 한 주 더 연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조금 돌아보면은, 다섯 번째 숙제에 대해서 해설을 드렸고, 달콤 시티를 이전에는 2차원으로 읽다가 3차원 볼륨 이미지로 읽고, 하나의 피겨에다가 액시얼, 세스탈, 코로나를 다 플랫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달콤 알티 플랜 파일을 여는 법을 좀 배웠고, 그 가운데서도 플랜 파라미터들을 좀 가져오는 연습을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달콤 인포는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었고, 필드 네임즈라는 함수를 새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주는 강의 목표는 제로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이제 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섯 번째 숙제 조금 어려웠는데 숙제를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강의가 이제 실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하는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실전 연습을 그냥 바로 공부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 기초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로스라는 함수, 포문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법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이제 숙제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면 지금 알티플랜 파일을 열어가지고 헤더 정보를 받고 그 가운데서 이제 빔 시퀀스를 받고 빔 시퀀스가 이제 빔 개수만큼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템의 수를 구하는 게 이제 그 이 n 빔수를 구하는 게 되겠고 그러면 빔마다 그 저희가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포문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빔 시퀀스의 아이템을 이제 가져오고 어, 그 아이템 중에서도 이제 빔 네임하고 각 빔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포인트의 수를 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를 하나하나 다 가져오는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가 지난 시간에 저희 예제 같은 경우에는 180개였는데 180개의 컨트롤 포인트에 각각 접근하는 그런 코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제로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틀랩의 그 정의, 이제 헬프를 이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제로스. x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건데, 이제 제로스 치면은 그냥 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크기의 정사각형, n 크기의 정사각형 행렬을 만들고 싶으면은 제로스 n 이렇게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제 사이즈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로스는 그럼 언제 사용하냐? 여러 개의 값을 이제 저희가 하나의 변수, 행렬에 이제 한꺼번에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제로스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조금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 아래 예제에서 a는 1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래밍에서 대체로 이 부등호는 이제 같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어떤 값을 지정해 준다, 어사인 한다 이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에다가 2를 어사인 해줬고 실질적으로 이제 a는 1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줬는데 a는 2 하면은 원래는 이제 거짓이라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덮어 써서 2를 넣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에서의 조금 큰 차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예를 이제 한번 보면은 cumulative meterset weight가 지금 포문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마다 이제 cumulative meterset weight을 값을 이제 계속 새로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cumulative meterset weight라는 값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번 값을 불러오지만 하나의 변수에 계속 덮어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장 저장한 그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나간 값들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제로스라는 함수가 필요한데 다시 또 예로 돌아와서
제로스 4 이렇게 하면은 4 곱하기 4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제로스 2,2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까지 정해주면은 2차원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지고, 제로스 2 하면은 정사각형 행렬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제 결국에는 실행했던 결과는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스 2,3 하면은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그런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3 이제 0으로 구성된 행렬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로스 3,2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0으로 만들어진 행렬, 비어 있는 건데 이 행렬에 값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단위 행렬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대각선 요소가 1인 행렬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A 1,1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요소에다가 2를 지정하고,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또 2를 넣고, 세 번째 행, 세 번째 열에도 2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A라는 변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텐데, 포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거를 보면은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for 쓰고, 이제 end는 이제 당연히 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는 어떤 특정 밸류를 어, 반복하는 그런 게 되겠고, 그 안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어떤 명령을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 예에서는 이제 for, and 이렇게 쓰고 i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정수로만 되어 있고요. i가 인덱스가 되겠고, 어떤 i라는 그런 변수가 values 1에서 10까지,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변하면서 이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는 fprint hello worl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를 커맨드 윈도우로 출력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떻게 하는 거냐면 i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쭉 변해가면서 각각의 i마다 fprintf를 실행하라 이런 의미가 돼서 결과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잠시 실행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i가 1에서 10까지 변할 때 fprintf를 실행해봐라. 그러면은 네, 헬로 월드가 10번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i가 1에서 10까지 변할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에 i를 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변하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조금 다른 명령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커맨드 윈도우에 i를 출력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넣었고요. fprintf 넣고 %d,가 이제 정수형을 넣는 건데 i를 이쪽에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결과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결과는 네, 1에서 10까지 이렇게 쭉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에서 10까지 저희가 그냥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가 커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1에서 10까지지만 만약에 1에서 1000까지 뭐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랬을 때는 동일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좀 볼 텐데요. 9구단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구단은 이제 2단을 제가 썼는데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그러니까 2단을 예를 들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 2단이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변수 n을 정의를 했습니다. 9구단의 단수를 얘기하는 n은 2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해지는 1, 2, 3, 4, 5, 6, 7, 8, 9 요거는 저희가 포문에서 i로 쓰면 되겠죠. i는 1에서 9까지 변해라. 그러면은 스테이트먼트는 뭘 하면 될까요? n 곱하기 i를 해주면 되죠.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그러면은
이 코드상에서는 n은 2라고 이제 구구단에 단수를 넣고 그 다음에 포문을 했을 때 요 곱해주는 숫자가 변하니까 i는 1에서 9까지 하고 fprintf를 할 건데 이제 커맨드 윈도우에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려면은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는 어떤 수가 돼야 된다 이랬을 때 이제 처음에 들어갈 수가 단수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할 숫자가 변하는 숫자 i고 그 다음에 는 다음에 출력하는 숫자는 n 곱하기 i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커맨드 윈도우에 이렇게 예쁘게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쭉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얘에서는 이제 특정 단수만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단부터 9단까지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중으로 포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n에 대해서도 포문을 하나 더 쓰면 되는 거죠. n은 그러면 2에서 9까지 변화를 시키면 2단, 3단일 때 각각의 n에 해당하는 수에서 i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에서 이제 아까는 n이 2였는데 포문을 써서 n은 2에서 9까지 변화시키고 이 안에는 제가 변화시키질 않았어요. 그대로 썼는데 그렇게 되면은 n이 2일 때 포문 돌리고 n이 3일 때 포문 돌리고 아까 했던 그 포문을 총 8번 돌리게 되는 거죠. 2단부터 9단까지니까 그 결과가 커맨드 윈도우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매트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이거는 지우고 5단의 단수를 2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하나 써서 i를 1부터 9까지 왜냐면 1하고 1부터 9까지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제가 여기다 그냥 i만 넣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이제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출력을 하면은 이 i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n하고 i를 같이 출력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n은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항상 2가 되고 i만 7, 8, 9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fprint f 함수를 써서 이제 커맨드 윈도우로 내보낼 건데 숫자 하나,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숫자 하나는 얼마가 된다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단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n 그 다음에 변하는 숫자 그 다음에 n하고 i를 곱해주고 싶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9구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단을 계산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3을 넣어가지고 출력하면 9단 3단이 나오겠죠. 요거를 이제 일일이 바꾸면서 하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서 위에다가 포문을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2단에서 9단까지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으로 쓸 때는 하나를 이제 들여서 쓰는 게 좋고요.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인덱스가 들여쓰기가 돼서 되고 이렇게 이중 포문을 쓰면은 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다 지워버리고 출력을 하면은 2단부터 9단까지 쭉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중 포문을 써가지고 9단을 다 출력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뭘 배웠나요? 제로스랑 이제 포문을 배웠잖아요. 그걸 두 개를 합쳐 볼게요. 그래서 이제 9구단 결과를 이제 커맨드 윈도우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변수, 행렬을 만들어서 거기에 값을 입력을 해보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구단표가 이제 지금 제가 1단에서 8단까지 가져왔는데 자 1단은 1 곱하기 1은 다 알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를 1, 2, 3, 4, 5, 6, 7, 8, 9, 10, 야 9, 2, 4, 6, 8, 10, 18까지 그래서 이 결과 계산된 곱셈의 결과를 행렬에 넣으려면은 지금 세로로는
9개가 있고 가로로는 8개가 있으니까 9개의 행, 8개의 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로스를 이용해서 제로스 9,8 이렇게 하면은 times 제가 언더바 테이블 리절트 이렇게 했는데 이 새로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데 영행열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돌리면 되는데 이제 포문을 이중 포문 아까 2에서 구했는데 일단 어 여기는 이제 인덱스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 일단 n을 1에서 8까지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수하고 인덱스를 이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지금 n이 1에서 8까지 이제 가로축으로,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는 곱하는 수가 1에서 9까지, 그래서 1에서 8단까지 1에서 9까지를 곱하는 결과를 넣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로스에서 이제 행렬을 어떻게 액세스하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i번째 행 n번째 열에다가 n 곱하기 i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제 n은 지금 위에는 지금 여기 저희가 열 쪽에다 넣기 때문에 열을 의미하고, 그래서 네 번째 열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에 해당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이걸 곱해서 20을 넣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n은 1부터 8까지, i에서 1부터 9까지 하면은 여기를 다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자, 여기를 1단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의 위치하고 이제 단수를 일부러 맞췄어요.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2단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9구단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포문에는 아까는 n을 썼잖아요. 근데 새로운 변수를 넣습니다. 이제 요거는 행렬의 인덱스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을 나타내는 인덱스 1에서 8까지 변화시키고 i는 1에서 9까지. 그러면은 times table result 이렇게 했을 때 i, n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i가 행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j가 열을 나타내는 거니까 i, j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행렬 요소의 인덱스에는 i하고 j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문을 이렇게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값을 넣을 건데 지금 저희가 n이라는 거는 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코드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바로 실행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n을 무언가 j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이 필요한 거죠. 지금 j가 1일 때 2단, 2일 때 3단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관계식은 n은 j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j는 1일 때 2, 그 다음에 j는 2일 때 3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2단부터 2, 3, 4, 9단까지 결과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9구단을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요거를 이제 매트랩으로 가서 제가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트릭스를 하나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리절트라고 해볼게요. 제로스. 이제 행이 9개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열이 8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은 J를 넣어서 1에서 8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한 다음에 J, I, J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죠? I 곱하기 J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제 포문을 돌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굉장히 많은 연산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자,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1,1 j는 1일 때 i를 1부터 9까지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 열에 대해서 i랑 j랑 곱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1, 그러니까 j는 1로 고정되어 있고 이 아래로 쭉 채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매틀랩이 포문을 돌리면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j가 1일 때 i가 1부터 9까지 변화시키면서 리절트 행렬에다가 값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j가 2일 때 i를 곱하면서 값을 이제 넣어준 게 되고요. 이렇게 또 세 번째 j가 세 번째일 때 이렇게 쭉 넣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총 몇 번 리절트가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72번이죠. 72번 8 곱하기 9, 98, 72번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지금 쉬운 예죠. 여기서 이제 이게 1단이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건 또 1단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제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수를 이제 어, 좀 다른 숫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J에다가 2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J 대신에 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예를 들면 이제 아, n 테이블을 저희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실행을 해주면 리절트가 바뀌어 있죠. 2단부터 시작하는 게 되고, 만약에 여기가 2가 되면 3단부터 시작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i랑 j를 변화시켰을 때 다양한 연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네,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파트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로스 함수를 이용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 중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에도 3차원까지는 하니까 포문을 뭐 여러 개 중첩을 시켜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굉장히 이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파트, 지난번 여섯 번째 숙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다이콘 멀티플랜 파일을 읽고 각 빔의 겐트리 앵글의 범위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지난번 숙제였습니다. 지난 강의를 아까 전에 이제 복습을 했었고,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빔에 대한 포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포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마다의 정보를 가져오는 이제 코드가 이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cumulative meter set weight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같은 변수에 여러 번 이렇게 쭉 덮어 씌워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cumulative meter set weight이 어떤 행렬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에다가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cumulative meter set weight이라는 변수에는 값이 몇 번 지정이 되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빔의 개수만큼 이 포문은 반복되는데 그 안에 이중적으로 포문이 쓰여서 컨트롤 포인트 수만큼 또 반복이 되죠. 그러면 빔 개수 곱하기 컨트롤 포인트 수 곱하기 그렇게 하면은 2 곱하기 180, 360번이 이제 쓰여진 거죠. 360번에 대한 cumulative meter set weight을 받아서 하나의 변수에다가 계속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코딩에서의 지금 단점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값을 계속 불러들이고는 있는데 같은 변수에다 덮었으니까 기록으로는 남진 않은 거죠. 그러면은 그 360번을 이제 받아들였던 그 변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제로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컨트롤 포인트 수만큼 행렬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컨트롤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제 쭉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 cumulative meter set weight이 이렇게 위아래로 긴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겐트리 앵글로 바꾼 건데 이제 겐트리 앵글도 이렇게 영행렬로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덮어서 씌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윈도우로 나타낼 때는 fprintf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각 빔에 대한 포문 안에 들어가야 각 빔마다 이제 겐트리 앵글의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텍스트 파일로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텍스트 파일 하나 열고 그 다음에 이 앱 오픈을 할 때 이거를 이제 폼은 밖에서 하는 게 일단 지금은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각 빈마다 이제 그 파일을 열게 돼서 파일을 두 번 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그 밖에서 이제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fprintf를 할 때는 각 빈마다 이제 레인지를 구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close도 폼은 밖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7번째 주차 강의에서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면은 지금 답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와 같은 행렬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건데 이런 행렬을 만들 때 이 안에다가 포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완성해 보는 게 7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은 이중적으로 포문을 써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그 크기가 2차원 행렬이 되니까 이제 포문을 두 번 쓰면 되는데 그러면 포문 엔드니까 사실은 이제 필요한 거는 한 줄 정도만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보시면은 수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1로 시작하는 3 간격으로 떨어진 수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은 2로 시작해서 4만큼 증가하는 수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포문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뭐 숙제에 대한 좀 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여기다 겐트리앵글이라는 그 새로운 그 영행렬을 만들고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각 컨트롤 포인트마다 받는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은 이 파일로 쓰는 부분들은 제가 일단 막아버리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여기서는 그냥 쭉 출력을 해보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보기가 좀 쉽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나 빠져 있잖아요. 바로 위에는 그러니까 겐트리 앵글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 겐트리 앵글이라는 매트릭스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을 180번에 걸쳐서 겐트리 앵글이라는 매트릭스를 채우는 행위를 이제 두 번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min하고 max 함수를 써가지고 파일로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생성이 된 건데, 첫 번째 빔은 겐트리 앵글이 1부터 359, 두 번째 빔은 겐트리 앵글이 1에서 359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이제 숙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일곱 번째 주차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